안녕하세요. 건강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 멘토 김영양입니다. 오늘도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한 하루를 위해 찾아왔어요. 혹시 여러분, 요즘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시진 않나요?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온다거나, 계단 오르내릴 때 무릎이 시큰시큰하다거나, 조금만 걸어도 허리가 묵직하게 느껴진다거나,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겪으시면서도 나이가 들면 의뢰 그런 거지 하고 넘어가시더라고요. 하지만 잠깐만요. 이런 신호들 절대 가볍게 넘겨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우리 뼈가 보내는 조용한 경고일 수 있거든요. 특히 65세 이후에는 뼈 건강이 급격히 약해질 수 있어서 한번 놓치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나 우유 매일 마셔. 멸치도 먹고 있고 칼슘제도 챙겨 먹는데 왜 이래? 네,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칼슘을 먹는 것과 우리 몸이 그 칼슘을 제대로 흡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실제로 대한골대사학회 자료를 보면 한국 65세 이상 여성의 무려 60%, 남성의 30% 이상이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 상태라고 합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수치예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세계적인 의학저널에 따르면 70세 이상에서 골절이 발생한 경우 25%가 1년 이내에 정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뼈 건강 음식 3가지만 제대로 챙겨 드시면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뼈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도 비싸고 복잡한 보충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친숙한 음식들로요. 먼저 우리가 왜 칼슘 흡수에 신경 써야 하는지부터 알아보죠. 우리 몸의 칼슘, 어디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우리 몸 칼슘의 99%가 뼈와 치아에 저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1%만이 근육, 신경, 혈관 등에서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일들을 담당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1%의 칼슘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몸은 생존을 위해서 뼈에 저장된 칼슘을 꺼내서 쓰기 시작합니다. 마치 은행 적금을 깨서 생활비로 쓰는 것처럼요. 한 번, 두 번은 괜찮을 수 있어도 이게 반복되면 뼈는 점점 텅텅 비어가게 되는 거죠.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분 중에 도봉구에 사시는 한정자 어르신이 계세요. 67세이신데 정말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매일 두유도 마시고 멸치볶음도 해드시고 칼슘제도 빼먹지 않고 챙겨 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손녀와 함께 놀이터에서 놀다가 살짝 미끄러지셨는데 고관절 골절로 6개월이나 병원에 계셔야 했어요. 한정자 어르신이 그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정말 열심히 챙겨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의 식단을 자세히 분석해 봤어요. 칼슘 함량은 충분했는데 문제는 흡수율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셨나요? 우유의 칼슘 흡수율은 약 30% 정도밖에 안 돼요. 즉, 우유 한 잔에 칼슘이 300mg 들어있다고 해도 실제로 우리 몸이 흡수하는 건 90mg 정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음식들은 흡수율이 50-60%까지 올라갑니다. 같은 양의 칼슘을 먹어도 2배 가까이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뼈 건강 음식을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청경채입니다. 에이, 청경채? 그냥 채소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청경채는 진짜 칼슘 보물창고거든요. 청경채 100g에는 칼슘이 무려 105mg이나 들어있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비교해드리면 같은 무게의 시금치보다 3배, 상추보다는 5배나 많은 양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흡수율이에요. 청경채의 칼슘 흡수율은 50-60% 정도로 우유보다 훨씬 높아요. 왜 그럴까요? 청경채는 십자화과 채소거든요. 브로콜리, 배추, 무 이런 것들과 같은 가족이에요. 이 십자화과 채소들의 특징이 뭐냐면 칼슘을 방해하는 성분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금치는 칼슘이 많긴 한데 옥살레이트라는 성분이 칼슘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해요. 하지만 청경채는 그런 방해 성분이 거의 없어서 칼슘이 그대로 우리 몸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청경채의 또 다른 장점은 조리가 정말 쉽다는 거예요. 브로콜리처럼 딱딱하지도 않고 쌉쌀하지도 않아서 어르신들이 드시기에 아주 좋아요. 가장 간단한 조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요리는 청경채 겉절이입니다.
청경채를 한번 데쳐서 찬물에 헹군 다음 참기름, 마늘, 소금으로 간단하게 무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칼슘도 잘 흡수되고 비타민 K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요리는 청경채 된장국입니다. 된장국에 청경채를 넣으면 된장의 이소플라본과 청경채의 칼슘이 만나서 뼈 건강에 더욱 좋아요. 특히 여성 어르신들께는 이소플라본이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역할을 해서 골밀도 유지에 도움이 돼요. 실제로 2011년에 실린 연구를 보면 십자화과 채소의 칼슘 흡수율이 약 60% 내외로 나타났다고 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한정자 어르신도 퇴원 후에 청경채를 꾸준히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이런 풀떼기로 뼈가 튼튼해져? 하고 의심스러워 하시더니 3개월 후 골밀도 검사에서 수치가 개선된 걸 보시고는 완전히 청경채 팬이 되셨어요. 지금은 손녀와 함께 텃밭에서 청경채를 직접 키우고 계세요. 할머니표 뼈튼튼 채소 라고 부르시면서요. 청경채를 고를 때는 잎이 진한 초록색이고 줄기가 하얀 것을 선택하세요. 시들시들하거나 누런 잎이 있는 건 피하시고요. 보관할 때는 신문지에 싸서 냉장고에 세워서 보관하시면 일주일 정도는 신선하게 드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뼈 건강 음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뼈째 먹는 꽁치 통조림이에요. 통조림이요? 그것도 몸에 좋은가요? 라고 의외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 이게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완벽한 칼슘 공급원이거든요. 꽁치 통조림 한 개에는 칼슘이 무려 300-400mg이나 들어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양인지 비교해드리면 우유 한 잔보다 더 많은 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뼈째 먹는다는 거예요. 평소에 생선을 드실 때 가시 때문에 고생하시죠? 특히 어르신들은 가시가 목에 걸릴까봐 생선 드시기를 꺼려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통조림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고온, 고압으로 조리되면서 뼈가 완전히 부드러워져요. 마치 무 조리듯이 뼈까지 말랑말랑해지는 거죠. 그래서 씹어도 전혀 거슬리지 않고 칼슘은 고스란히 흡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생선에서 나오는 칼슘의 흡수율은 약 45-60% 정도예요. 2005년 한 연구에 따르면 생선과 해산물에서 유래한 칼슘의 생체 이용률이 우유보다 훨씬 높다고 보고됐어요. 게다가 꽁치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D가 풍부해요. 오메가-3는 뼈를 파괴하는 염증을 억제하고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주죠. 일석삼조인 셈이에요. 제가 상담했던 또 다른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2세 박영수 어르신인데 당뇨가 있으셔서 식단 관리가 까다로웠어요. 우유는 혈당 때문에 마시기 어렵고 칼슘제는 위장 장애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꽁치 통조림을 알려드렸더니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혈당에도 영향이 없고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좋다고 하시면서요. 꽁치 통조림 활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요리는 꽁치 김치찌개입니다. 김치찌개에 꽁치 통조림을 넣으면 시원하고 깊은 맛이 나요. 김치의 유산균이 칼슘 흡수도 도와주고요. 두 번째 요리는 꽁치 덮밥입니다. 밥 위에 꽁치 통조림을 올리고 청경채나 시금치를 함께 볶아서 올리면 한 끼 식사로 완벽해요. 통조림을 선택할 때 주의할 점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세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저염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둘째, BPA 프리 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환경 호르몬 걱정 없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셋째, 개봉 후에는 다른 용기에 옮겨서 냉장 보관하시고 2-3일 안에 드세요. 다만 통조림도 과하면 안 좋아요. 일주일에 2-3번 정도가 적당하고 다른 칼슘 음식들과 함께 균형 있게 드시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 음식은 검은깨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뼈 건강 음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검은깨예요. 깨도 칼슘이 많아요? 라고 놀라실 텐데 사실 깨는 칼슘의 보고거든요. 특히 검은깨는 흰깨보다 칼슘 함량이 더 높아요. 검은깨 1큰술, 약 10g에는 칼슘이 90mg 정도 들어있어요. 작은 숟가락 하나에 이 정도 칼슘이 들어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더 중요한 건 깨 칼슘은 흡수율이 아주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마그네슘은 칼슘이 뼈에 정착하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이에요. 칼슘만 많이 먹는다고 뼈가 튼튼해지는 게 아니라 마그네슘이 있어야 칼슘이 제대로 뼈에 자리 잡을 수 있어요. 마치 집을 지을 때 시멘트만 있으면 안 되고 모래도 있어야 하는 것처럼요.
검은깨는 칼슘 시멘트과 마그네슘 모래을 동시에 공급해주는 완벽한 음식인 거죠. 게다가 검은깨에는 세사민, 세사몰린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요. 이 성분들이 뼈를 파괴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뼈 재생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요. 실제로 2020년 한 연구를 보면 참깨류를 볶은 후 섭취할 때 칼슘 흡수 효율이 유의하게 증가한다고 보고됐어요. 제가 만난 어르신 중에 85세 최순덕 할머니가 계세요. 정말 정정하시고 활기찬 분인데 비결이 뭔지 물어보니까 매일 검은깨를 챙겨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최 할머니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으시더라고요. 검은깨를 볶아서 소금을 조금 넣고 곱게 갈아서 밥 위에 뿌려서 드시는 거예요. 이게 내 젊음의 비결이야 라고 하시면서요. 검은깨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요리는 검은깨 미숫가루입니다. 검은깨, 현미, 보리를 함께 볶아서 갈아주세요. 물이나 우유에 타서 마시면 고소하고 영양 만점이에요.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좋고요. 두 번째 요리는 검은깨 드레싱입니다. 검은깨를 갈아서 식초, 올리브 오일, 꿀과 섞으면 맛있는 드레싱이 돼요. 샐러드에 뿌려서 드시면 칼슘도 섭취하고 맛도 좋아져요. 세 번째 요리는 검은깨 죽입니다. 밥을 끓일 때 검은깨 가루를 넣으면 고소하고 부드러운 죽이 돼요.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풍부해서 어르신들께 아주 좋아요. 검은깨를 선택할 때는 색이 진하고 윤기가 나는 것을 고르세요. 만져봤을 때 너무 딱딱하지 않고 적당히 부드러운 것이 좋아요. 보관할 때는 밀폐용기에 넣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은깨는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더 오래 신선하게 드실 수 있어요. 다만깨는 기름 성분이 많아서 칼로리가 높아요. 하루에 1-2큰술 정도가 적당하고 다른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칼로리 과다 섭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제 칼슘 흡수를 더욱 높이는 생활 습관들을 알려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안 되면 소용없잖아요. 칼슘 흡수의 핵심은 바로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10-15%밖에 흡수되지 않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 20-30분 햇볕 쬐기예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가 가장 좋고 팔과 다리를 노출시키고 산책하세요. 겨울이나 비 오는 날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 돼요. 연어, 고등어, 계란 노른자, 버섯류가 좋아요. 앞서 말씀드린 꽁치 통조림도 비타민 D가 풍부하죠. 제가 상담한 70세 박철수 어르신은 비타민 D 수치가 심각하게 낮았어요. 8m밖에 안 됐거든요. 정상 수치는 30m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매일 오전 산책을 30분씩 하시고 일주일에 3번 생선을 드신 후 3개월 만에 24m까지 올랐어요. 동시에 칼슘 흡수량도 확연히 늘었고요. 뼈는 자극을 받아야 더 단단해져요. 이걸 볼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뼈에 적절한 스트레스를 주면 더 강해진다는 뜻이에요. 가장 좋은 운동은 체중 부하 운동이에요. 자신의 체중을 이용해서 뼈에 자극을 주는 거죠. 걷기 하루 30분 주 5회, 계단 오르내리기 하루 10분, 가벼운 아령 운동 주 2-3회, 스트레칭 매일 10분. 다만 주의하실 운동들도 있어요. 골밀도가 낮은 상태에서 골프나 테니스 같은 회전 운동을 갑자기 하시면 압박골절 위험이 있어요. 운동 전에 꼭 의사와 상담하세요. 칼슘이 몸속에서 이동하고 흡수되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해요. 하루 1.5-2리터 정도의 물을 나누어서 마시세요. 특히 칼슘이 풍부한 식사 전후로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좋아요. 다만 식사 중에는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소화 요소가 희석될 수 있거든요. 담배와 과도한 음주는 뼈 건강에 최대 적이에요. 담배의 니코틴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알코올은 칼슘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요.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골절 위험이 30-40%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금연을 시작하세요. 음주는 하루 1-2잔 정도의 적당한 양은 괜찮지만 그 이상은 뼈 건강에 해로워요.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칼슘 흡수를 방해해요. 또한 식욕을 떨어뜨려서 영양 섭취에도 문제가 생기죠. 명상, 요가, 취미 활동, 가족과의 시간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웃음도 스트레스 해소에 아주 좋아요. 좋은 음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야 할 음식들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칼슘 흡수를 방해하거나 칼슘 배출을 촉진하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커피, 콜라 같은 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면 칼슘이 소변으로 배출돼요. 하루 커피 3잔 이상은 피하시고
탄산음료는 가능하면 끊으세요. 짠 음식을 먹으면 나트륨과 함께 칼슘도 배출돼요. 나트륨 1000mg을 섭취할 때마다 칼슘 20-40mg이 손실된다고 해요. 특히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젓갈류, 장아찌, 라면 등은 나트륨이 매우 높으니까 주의하세요.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인산염은 칼슘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해요. 햄, 소시지, 인스턴트 식품 등은 가능하면 줄이세요. 단백질도 많이 먹으면 칼슘 배출을 촉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적게 먹어도 뼈 건강에 안 좋으니까 적절한 양을 드시는 게 중요해요. 체중 1kg당 1-1투지 정도가 적당해요. 60kg이시면 하루 60-7투지 정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코올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배출을 촉진해요. 또한 간에서 비타민 D 활성화를 방해하기도 해요. 제가 상담한 74세 이순자 어르신은 골다공증 약을 드시면서도 계속 골밀도가 떨어졌어요. 알고 보니까 제산제를 함께 드시고 계셨더라고요. 제산제 복용 시간을 조절하고 칼슘 흡수를 돕는 음식들을 챙겨 드신 후 6개월 만에 골밀도가 개선됐어요. 같은 65세 이상이라고 해도 연령대별로 조금씩 다른 접근이 필요해요. 개인차도 있고 건강 상태도 다르니까요. 이 시기는 아직 활동적이시고 소화 기능도 괜찮으신 경우가 많아요. 예방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이미 골감소증이 시작될 수 있는 시기예요. 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소화 기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청경채는 더 부드럽게 조리하시고 검은깨는 곱게 갈아서 드세요.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뼈 건강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도 않지만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도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시작하면 반드시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증명해 주셨어요. 75세에 시작해서 80세에 더 건강해지신 분들,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도 꾸준한 관리로 골절 없이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들, 88세 강영순 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처음엔 청경채니 검은깨니 하는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6개월 후 병원에서 골밀도가 좋아졌다고 하니까 정말 감동이었어요. 이제는 손주들과 놀이공원도 갈 수 있어요. 82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하셨어요. 꽁치 통조림으로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는 줄 몰랐어요. 아내랑 함께 새로운 레시피도 개발하고 요리하는 재미가 생겼어요. 건강도 좋아지고 일석이조네요. 여기에 하루 30분 햇볕 쬐기, 가벼운 걷기 운동, 충분한 수분 섭취까지 더하시면 완벽해요. 건강한 뼈는 인생 이막에 든든한 기둥이 돼줄 거예요. 손주들과 함께 뛰어놀고 여행도 가고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거예요. 건강한 노후는 선택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저도 계속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을 위한 작은 실천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